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강남구에 있는 조금 좋은 지역들,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비싼 지역이었는데 그런 쪽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우리가 개발 가능지를 답사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조금 저렴한 지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시가 1억 미만 소액 투자 지역 구로구와 금천구를 2회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을 가기에 앞서서 기준시가 1억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도에 취득세 관련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7월 10일 날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행정안전부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법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든지 뭐 주택 매매업을 한다든지 법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법인에 대해서 취득 요건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이 바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기존 1주택은 똑같고요. 주택 가액에 따라 1%, 3%고 이제 1주택자가 2주택이 될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를 내야 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 3% 똑같아요. 그리고 3주택이 되는 시점일 때는 취득세를 12%를 내야 되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를 냅니다. 4주택일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12%를 내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주택수와 법인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12%를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일 때는 적용을 하지 않고, 여기서 증여취득세율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활용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개정안을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일 때는 12%인데 그 외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3억 미만일 경우에는 3.5%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의 고가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의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건 활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 증여한 경우 3.5%를 적용을 한다. 직계 존비 속에는 꼭 자기가 낳지 않아도 돼요. 세대 합가 또는 뭐 우리가 이혼한 다음에 재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생긴 부분도 직계 존비 속으로 보는데, 이럴 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3.5%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은 또 사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은 또 한 번 또 절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여하튼 간에 이 내용에 있어서,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재개발구역은 제외하고요.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그래서 주택 가격에 대한 기준시가가 되는 게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가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 투기 수요들이 한번 쫙 다 훑고 가고, 그런 지역들에 대한 현황들이 지금 어떤지, 금액은 어떻게 변화돼 있고, 또 투자할 만한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곳이 이 남구로예요. 남구로에는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지정이 돼 있는 곳은 우리가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남구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한 제공남 공고인데, 위치는 남구로 역세권 715-24번지 일대인데, 여기에 대한 지형 도면을 보면은 이쪽이 남구로역이고 바로 좌측 상단에 있는 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요번에 계획 결정이 됐고요. 여기에 따라 주변 지역도 지금 개발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여기가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니까 일부 이 주변 지역도 노후도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도 다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 남구로역이 있으면 좌측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어요. 둘 다 기역으로 시작되니까는 이 지 디지털 밸리라고 하는데,
이 남구로 역세권 개발되는 데가 남구로역 바로 왼쪽 편이고, 그리고 지금 똑같이 지금 여기처럼 개발이 되겠다, 역세권 개발이 되겠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곳들이 이 남구로역을 중심으로 해서 5번 출구, 2번 출구 좌우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한번 전반적으로 오늘 노후도라든지 현황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금천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로구를 한번 간 다음에 금천구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자, 금천구의 위치도입니다. 금천구는 가산동과 그리고 독산동, 시흥동 이렇게 세 개의 동으로 크게는 세 개의 동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가산동, 시흥동, 독산동인데 뭐 시흥 1, 2, 3동, 뭐 독산 1, 2, 3동은 별도로 또 있고요. 가산동은 거의 디지털밸리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독산동과 시흥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남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이 도로가 소아 IC, 그러니까 광명과 시흥이 만나는 곳, 금천구 시흥동이 만나는 곳 쪽에 곳에 소아 IC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쭉 강남 순환도로를 타고 가면은 20분 정도면은 강남구에 도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통은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이 일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집값 꼴찌, 정말 꼴찌였습니다. 지금 정말 꼴찌고, 금천구의 반란, 독산 롯데캐슬 84제곱미터 신축 아파트가 12억을 돌파를 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노후된 곳들이지만은 앞으로 개발이 되면은 개발 이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집값이 꼴찌였는데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집값이 꼴찌였기 때문에 개발을 해도 이득이 하나도 없던 동네가 갑자기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새 아파트를 지금 이만큼 올라가네? 그러면은 사업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대를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일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된 쪽은 이쪽이에요. 금천구청역 일대는 아파트가 다 돼 있고, 기존의 아파트가 자리 잡은 곳은 이 벽산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관악산 바로 밑에 있는 정말로 진짜 교통도 좀 불편하고 좋은 거라고는 공기 좋은 거랑 등산로 좋은 거밖에 없는데, 이 아파트가 서울에서 진짜 거의 꼴찌 아파트예요, 금액은. 근데 이 금천구청역 쪽에 지금 롯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쪽에 지금 남서울 럭키 아파트 이런 데들이 지금 뭐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건너편에 이 지역들, 지금 이 주택가, 아파트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사이에 낀 이 지역들은요, 지금 투자 금액이 뭐 500만원, 1000만원 정도 안 한다라고들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종잣돈을 모아라, 1억을 모아라 그러는데 1억을 모으는 것도 사실상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500만원, 1000만원 또는 뭐 거의 투자금이 안 들어가는 물건도 있다고 합니다. 이쪽 현황이 어떤지도 한번 오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고요. 좌측편에는 저렇게 지식산업센터들이 지하철, 철도 건너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건너편 쪽이 지금 남구로역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남구로역의 좌측편은 저렇게 지식산업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남구로역까지는 한 직선거리로는 1km 정도밖에 안 돼요. 남구로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화 우성아파트 3거리 있는 데고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오른편에 두산아파트 나오고 한신아파트 나오고 예전에 갭투자의 성지였던 곳이에요. 자, 그쪽으로 해서 한번 현장, 역세권 현장, 역세권 구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큰 교회가 있네요. 배단이 교회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두산아파트예요. 오른쪽에 두산아파트. 복도식이고 뭐 임대아파트도 있는 것 같고, 꽤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갭이 한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좌측에 한신아파트가 있고 우측에 이제 두산아파트가 있어요. 자, 여기가 남구로역이고요. 자, 이 일대에 노후된 빌라들이 몰려 있는데, 이 일대 한번 현장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남구로역 사거리인데요. 뭐 사거리가 아니라, 사거리가 직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U자 같아요. 우리나라 U, 그러니까는 우유할 때 U자 있죠. 유 받침. 자,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쪽이 이제 역세권 개발 쪽으로 지금 지정된 곳인데, 지금 차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여기 중국 간판들도 꽤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쪽이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역세권으로 개발될 곳인데 한번 돌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턴하는 데가 없네요. 한번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역에 붙어있는 이 대로변 일대인데요. 자, 이 일대인 것 같아요. 자, 이 일대가 지금 역세권 개발로 되려고 하는 곳인데, 아까 제가 간판이 많다고 한 그쪽이고요. 야, 여기가 다 포함되는 거네. 자, 이 도로 오른쪽 편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진짜 이 안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노후돼 있어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 이쪽도 약간 쪽방촌 분위기예요. 쪽방촌 분위기여서 임대 아파트를 짓는 역세권 개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물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대로변 이면 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면 쪽에 경계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일대인 것 같고, 이렇게 쪽방들이 많아요. 쪽방들이 많고, 구로역 쪽방촌에 있는 역세권 개발인 것 같아요. 이쪽도 거의 수용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폼이. 자, 한번 이 개발 방식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대 지금 역세권 개발 임대 아파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간의 영등포역과 비슷한, 그리고 동자동 쪽방촌 개발과 비슷한 그런 개발인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공공성이 있는 개발인 것 같고, 나머지 구로역에 빌라들 기준시가 1억 미만으로 엄청 투자했던 곳, 그 일대를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로동 745에 74번지를 찍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칭 구로이동 재개발 준비위원회라는 게 이미 생겨 있네요. 가칭 구로이동 재개발 준비위원회. 참 이 동네는 정말 노후도가 나오다 보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가 참 싼 동네였는데 아파트 값이 이제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재개발하면 다 개발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간 건 아니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큼 노후된 데들은 다 이런 재개발을 준비하려고 준비위원회가 생겨요. 자,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로역 5번 출구 뒤편 쪽이에요. 5번 출구 뒤편 쪽인데, 메인 블럭들은 상권도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한번 골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네 특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동네 보면은요, 자, 이 빌라들이 양쪽으로 북쪽 방향과 상관없이 일조권을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동네가 옛날에 무슨 특례법 같은 거를 좀 적용받은 동네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북쪽으로 일조를 받아야 되면 방향이 다른 하나의 주택들은 꺾여 있어야 돼요, 기역자로. 근데 보십시오, 이 동네는요 꺾여 있는 집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기역자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이 꺾여 있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보시다시피 꺾여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꺾여 있는 집이 하나도 없고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집들이 일자로 쭉쭉 올라간 모습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동네는 뭐냐면 일단은 용적률이 현행법상보다 약간 초과적으로 지어진 느낌? 예전에 응봉동 저희가 가봤죠.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였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는 특혜를 줬던 곳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였던 것 같아요. 빌라 지은 이런 연식들이 80년대 한 초중반 되는 것 같고요. 이때 우리가 80년대에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이런 거 하면서 서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반지하도 짓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길을 넓히고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집에 대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일조를 받지 않고도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줬던 곳인데, 지금 이 구로역 5번 출구 뒤편의 현황들입니다. 이렇게 집들이 좌우로 그냥 쭉쭉 뻗어 있죠. 그냥 꺾여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일조권, 상대방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 일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집이 대지 지분도 별로 없고, 왜냐면은 같은 대지에 더 많은 집을 지어서 그 대지를 나눠 갖다 보니까는 대지 지분도 없고요. 일조를 보호하지 않는 동네다 보니까 그만큼 집의 가치도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는 기준시가 1억 미만의 주택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와, 재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정말 좀 난감해요. 주차는 없는데 집은 잘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어요. 주차 없는 오래된 깨끗한 동네, 주차 없는 오래된 집들인데 가치는 없지만 깨끗한 동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동네. 야,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공공이 개입해야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민간으로 가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으로 갈 것 같아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공공으로 용적률을 더 줘야지만이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 저소득층들이 아마 자가주택에 모여 사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공이 다시 여기를 들어올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지만이 재개발에 동의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돌고 있는 이쪽에 대한 번지수가 구로동로 18길 44-24번지 있는 데인데 62번지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대예요. 그쪽을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자, 이쪽이 취득세 때문에 투자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가능성,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살 건 아니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도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가격에 대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사무실은 좀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거든요. 저희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정말로 가격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휩쓸고 간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오래됐다고 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좌우가 일조권을 보장받지 않고 좌우가 똑같이 개발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빽빽하게 개발된 동네는 좀 위험한 거예요. 공공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노후도만 보죠. 노후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이 어떤 목적으로 예전에 지어졌는지까지 파악을 해야지만이 향후에 개발이 어떤 식으로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도 나오고 현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법률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이것도 내 자랑하는 거네. 당연히 잘하니까 자랑해야지. 다시 밑에 블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이 이제 구로역 2번 출구 블록이에요. 자, 이 일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번 출구가 있는 블록인데, 여기도 뭐 빌라가 수직으로 서 있네.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5번 출구랑. 자, 보이시죠? 자, 양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한번 쭉 일대를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환경 어린이 공원이라는 데고, 약간 이렇게 지대차가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환경 어린이 공원이라는 부분이고, 자, 이 일대도 보이시죠? 자, 좌우가 똑같이 다세대 주택들이 일조권을 안 받고 쭉쭉 이렇게 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로 3동 마을 공동 주차장이고요. 보이시죠? 주차장이 없는 동네에 거주하기는 양호하고 모든 용적률을 최대한 특혜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들처럼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주면서 소방도로라고 써 있죠. 지금 이렇게 소방도로라고 써 있는데, 이런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를 넓히면서 주택이 조금씩 일부가 철거가 됐겠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혜, 일조권에 대한 특혜를 준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도 있고,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에 SH나 또는 이런 공공이 주도를 해가지고 사업하는 재개발을 전면 철거를 하면서 재개발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자, 여기 2번 출구 일대인데 똑같습니다. 자, 5번 출구나 2번 출구 일대가 상황은 똑같고요. 자, 이쪽은 취득세 때문에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떠한 건물도 철거를 안 하고 기존 용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 용도가 용적률을 있는 대로 또는 오버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새로 지으면 현행 용적률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 건물보다 더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동네가 빌라들이 하나도 철거가 안 되고 이런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더 높은 용적률을 받아서 지어진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로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가격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 금액을 보지 말고 그림을 보고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셔서. 자,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려고 하는데 막혀서 다시 빠꾸.